문정 중은 우리 핵심 때 같이 한 거죠. 그래서 7번 문제 다들 핵심 때 내가 질문을 받아주긴 했는데 한 번만 봅시다. 한 번만. 마지막 7번 너희들이 한 번 해가지고 맞출 친구들이었으면 아무도 안 틀렸어야 정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린 거 보니까 지금 우리 RPM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정수 n의 개수가 6개다. 이것만 좀 다른 것 같고 문정 중학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RPM에 그래서 내가 뭐 중요 표시하고 나온다라고까지 체크하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분명히 했었어. RPM에 어디 있는지도 안 기억이 나. 이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제일 아랫부분에 있었던 여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뭐 이제 루트를 처리하는 그 계산 연습 문제만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난 미치도 기억이 난다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7번을 한 번만 더 보면 정수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7번 a 플러스 루트 3 정수 a에다가 루트 3을 더한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정수 b에다가 루트 5를 뺀 것보다 작은 요 n 값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6개다. 여기 n이 6개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정수가 아니고 여기도 지금 정수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등호 안쪽에 이 범위 안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정수, 마지막 정수를 알아야 개수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판단, 얘도 마찬가지 대략적인 판단인 거죠. 이 a 플러스 루트 3이 루트 3 자체가 1점 뭐시기니까 얘를 내가 그때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a 플러스 1 수학적인 표현은 좀 아니긴 하지만 a 플러스 1점 뭐시기 만약에 내가 엄밀하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정수 부분이 a 플러스 1이고 소수 부분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이 소수 부분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니까 대충 a 플러스 1점 뭐뭐뭐다 해서 얘를 정수 부분으로 그냥 생각합시다 라고 했죠. a 플러스 1점 뭐시기인 거고요. 걔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b 마이너스 루트 5 얘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항상 너희들이 이 대략적인 판에서 틀린다면 만약에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리고 대략적인 판단에서 틀린다면 뺄셈에서 틀릴 거예요. 뺄셈에서 얘가 b에서 2점 얼마 b를 무조건 넘는 거죠. 정확하게 2도 아니고 예를 들면 2.5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2.5를 뺀다는 얘기인데 그럼 b에서 2.5를 빼면 이 정수 부분 자체가 b 빼기 2입니까? b 빼기 3입니까? 누리야? 오, 잘하네. b 마이너스 3 점 뭐시기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엄밀한 표현으로 해보면 이 b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건 정수 부분이 b 마이너스 3이고 거기에다가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소수 부분은 얘에서 얘 빼고 남은 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3에서 2.5 뺀 거니까 0. 얼마 되는 거 맞죠? 여기가 정수 부분이고 여기가 소수 부분인데 우린 지금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하자라는 문제는 아닌 거니까 대략적인 판단만 하면 될 건데 b-2. 얼마로 쓰는 이런 아주 저급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수할 여지가 하나 더 있죠? 지금 a 플러스 1점 뭐시기 보다 큰 첫 번째 정수가 얼마입니까? 도와줘, 주유가. 얼마야? 첫 번째 정수. 여기라고 표현할까? a 플러스 1점 뭐보다 큰 첫 번째 정수. 진짜 도와줘. 첫 번째 정수 얼마야? 얘보다 큰 첫 번째 정수? 이참아 너밖에 없다. 도와줘. A 플러스 2. 그래 플러스 2. 아니 왜? A 플러스 1은
보는데 3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냐고. 그지? a 플러스 1점 뭐시기 다음 정수는 a 플러스 2겠죠. a랑 b는 지금 숫자인 거고 문자로 감춰놓은 숫자인 거니까 a, b라는 표현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즉 b-3점 뭐시기보다 조금 작은 이 마지막 정수는 얼마일까? 아니면 규리만 얼마일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비만 했어. 어렵습니까? 지우야 어려워 이거? 누리야 누리는 한서야 어려워? 괜찮지? 할 수 있지? 단우 할 수 있지? 민주 할 수 있겠지? 그지? 아니 숫자라고 b-3이 어떤 정수야 정수. 아니 너희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거잖아. 7.5보다 작은 마지막 정수가 뭐야? 누리야. 근데 왜 이건 내가 얘기를 못하냐고. b-3 점 뭐시기 얘를 점 뭐라고 생각해. b-3.5보다 작은 가장 마지막 가장 바로 직전에 있는 정수는 b-3이겠죠. 3.5 바로 직후에 있는 정수는 4인 것처럼 a 플러스 1점 뭐시기보다 바로 큰 바로 직후의 정수는 a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 첫 번째 정수와 마지막 정수를 구했으니까 개수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지금 6개라고 나왔죠. 이 정수와 정수 사이의 개수는 항상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뺀 다음에 b-3이라는 큰 정수에서 a 플러스 2라는 작은 정수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줘야 개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6이다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아마 b-a를 물어봤을 거예요. b-a는 마3 마2 더하기 1 다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10이 나오겠네요. b-a는 10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b가 a 플러스 10이 되면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게 6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는 고정된 숫자가 아닌 거고 이 간격만 정확하게 10칸으로 벌려놔 준다면 10칸으로 벌려놔 준다면 이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5까지 고려했을 때 낑겨있는 정수가 6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a가 1이면 b가 11이 됐을 때 6개가 들어갈 거고 a가 2면 b가 12가 될 때 6개가 들어갈 거고 당연히 이거 똑같이 하나씩 늘리면은 간격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이 격차도 유지가 될 거니까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도 그 구성이 바뀌겠지만 개수는 당연히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지? 이거를 하나씩 오른쪽으로 갖고 간다고 해도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다르지 않을 거다 라는 거를 이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죠. A랑 B의 값을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문제는 A, B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자 됐어요. 그리고 12번도 원래 하려고 했으나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는데 12번도 그냥 한 번만 정리하세요. 한 번만. 이 정육각형 있잖아. 이제 그 정육각형에서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마구마구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정육각형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하를 배울 때 정육각형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육각형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요. 정육각형은 반드시 외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모든 꼭지점에 다 있는 이런 외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외접원의 중심 자체가 정육각형의 3개의 대각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을게. 이거 그냥 도형의 합동 이런 걸로 다 증명이 가능한 건데 외접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세 대각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길이들이 다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반지름이 된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이랑 이 육각형의 변의 길이랑도 다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초록색 길이들이 전부 다 같아요. 따라서 정삼각형 6개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고등학교 가도 이거 알고 있니? 하고 그냥 알고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육각형은 대칭성 그리고 도형의 합동에 의해서 정확하게 대각선에 의해 6개의 정삼각형으로 찢어지는 것이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선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선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선이 주어져 있으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예요? 120도죠. 120도. 그래서 이 120도짜리고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30도,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이 30도, 30도짜리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각삼각형 두 개로 찢는다면 그 찢는 선 자체도 이 초록색 선이랑 겹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찢는다면 이게 30도, 60도, 90도짜리 1대 루트 3대 2짜리 그런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삼각형도 30도, 60도, 90도짜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여기서도 120도가 60도, 60도 나눠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각이 60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120도에서 30도 빼고 남은 나머지니까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도 또다시 30도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전부 다 정삼각형 아니면 30, 60, 90도짜리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육각형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완벽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 완벽한 대칭성. 어떻게 잘라도 아름다운 도형, 특수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눈빛들을 보니까 이 내각의 공식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정円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 그래서 n분의 n-2 곱하기 180도고, 여기 위에가 내각의 합인 거고요. n각형이니까 n개로 나눠주면은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올 거고, 이 n-2 곱하기 180도가 왜 나왔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왜 나왔어 이거?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진 거야? 이거 1학년 2학기 내용인 건데 아무 생각이 없나? 혹시? 우리가 정n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입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죠. 그냥 n각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n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붙어있는 점과의 연결 빼고는 다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양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토탈 3개를 빼고 남은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각선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걸 이제 n각형으로 표현하면 n-3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될 거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이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가면서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근데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필요하니까 다시 복습을 시켜주는 거겠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지만, 그래서 대각선이 한 꼭지점에서 2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각형이죠? 오각형은 3개의 삼각형으로 찢어진다라는 거야. 이 가르는 선이 2개가 있으니까 삼각형은 그보다 많은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육각형도 한번 보면 6 빼기 3,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여기로 연결되겠죠? 3개의 경계선이 나오니까 삼각형은 4개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n-3보다 하나 더 많은 n-2개일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갖고 있는 내각의 합 자체가 180도인 거니까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결국엔 n각형의 내각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내각의 합은 삼각형이 n-2개 있습니다. 따라서 n-2에다가 한 내각의 크기의 합 180도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N각형의 내각압은 N-2 곱하기 180도인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이 붙으면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니까 얘를 N으로 나눠주면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정이라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한 내각의 크기는 분석할 수가 없겠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6 집어넣으면 1080을 6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니지 720을 6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식을 몰라도 육각형은 알고 있어야 돼. 정말로 120도, 오각형은 108도. 이거 두 개는 사실상 상식이야. 상식. 수학이 아니고. 오케이? 108도, 120도. 사각형은? 정사각형은? 90도. 그치?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오각형, 육각형까지는 상식입니다. 60도, 90도, 108도, 120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할 건데, 20번도 한 번만 얘기합시다. 20번.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한 번 더. 유리화의 센스입니다. 유리화의 센스. 아직도 이 센스가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또 필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20번도 결국에는 이 괄호 안쪽에 세 개의 분수를 다 유리화한 다음에 더하라는 얘기인 건데, 우리 유리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만 해보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5분의 1. 아직도 이 유리화 할 때 이게 a 더하기 b 꼴이니까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는 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센스를 좀 발휘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서 내가 음수가 안 나오게끔 좀 자리를 바꾼 다음에 유리화를 하라고 했었죠. 너희들은 이걸 보자마자 내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얘는 보자마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1로 보여야 돼. 그냥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의도적으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얘를 보자마자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유리화를 하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이 분모의 유리화한 결과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내가 지금 어차피 덧셈의 교환 없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바꿔놓고 앞에 것 빼기 큰 것 빼기 작은 거를 곱해서 5 마이너스 3 얘를 2분의 그냥 바로 양수 처리한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는 게 부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처리하다가 실수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요. 식이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큰 거를 앞쪽에다가 두고 유리화를 하세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럼 두 번째 거 루트 5 더하기 루트 7분의 1도 너희들은 보자마자 루트 7 더하기 루트 5 분의 1로 보여야 되는 거고, 마지막 것도 3 더하기 루트 7로 보여야 돼. 다시 한번 바꿔서 적어놔. 지금 요거 이렇게 바꿔서 적어놓고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루트 5 더하기 루트 7분의 1도 루트 7 더하기 루트 5 분의 1로 앞뒤 바꿔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루트 7 더하기 3도 마찬가지. 3의 제곱이 더 큰 거죠. 3 더하기 루트 7 분의 1로 바꿔서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곱해서 큰 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합시다. 자, 22번은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내가 이제 실전으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뭐 1창의 개수의 반띵해서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된다.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맞춰놓고 1차항 개수를 반띵한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 쪽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판별식 쓰라고 했죠. 판별식 썼을 때 0 된다 쓰시면은 A, B 값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거니까 판별식 한 번 더 적어 놓으실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완전 제곱식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물론 이 개념 자체는 2차 방정식 개념이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선행한 이유, 선행의 그 의미를 좀 살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쓰자. 완전 제곱식은
꼴이 된다라는 게 판별식이 0이다, 뭐 중근을 갖는다, 다 똑같은 말인 건데 지금 써먹고자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가 같은 말인 거니까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시면 너희들은 는 0 달아놓고 방정식으로 바라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쓰면 미정계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나 이것도 써놓은 사람들 써놔봐. x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x랑 y 문자가 두 개 들어간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것도 했었지. 그냥 인수분해 할 때도 근데 이런 거 썼잖아.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xy 플러스 2y 제곱. 이것도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서 y를 마치 숫자처럼 본 다음에 우리가 y 2y로 찢으면 마이너스 받아줬을 때 마이너스 3y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x제곱 빼기 어쩌고 x 더하기 어쩌고인 거니까 얘도 만약에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나왔으면 똑같이 는 0 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판별식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차항의 개수 우리 마음속에 a가 1인 상황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b가 마이너스 ay인 상황이고 우리 마음속에 c가 2y제곱인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ay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36y제곱을 한 게 0이 된다. 이거 풀어보시면 a제곱이 36이 된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있다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0.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은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은 0이다. 됐고요. 자, 공통수학 원으로 가서 우리 짧지만 이렇게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오늘 이번 주 숙제도 이제 이 다음이 루원중학교인데 루원중학교 포함해서 4개인데 그 얘기만 들어봐. 요 4개까지 하면은 이번 주 숙제까지 하면은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가 설정해 놓은 전반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거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계속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이 개수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전반부 끝나고 후반부가 되면서 뒤쪽에 있는 한 7개, 8개 학교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중학교 문제인 거니까 너희들한테는 쉬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완주를 잘 해보자. 자, 공부과학에서 우리 그냥 뭐 하나 정도만 오늘 봐야겠네요. 쌤 보시면 숙제가 어디까지였을까 얘들아? 숙제 해봅시다. 숙제 저번에 우리 프린트 나눠준 거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있지? 이거 누리 못 받았죠? 너 그때 병렬 때도 못 받았고 미주도 못 받았을 거고 그지? 누리 못 받은 거 맞지? 공통수학 1 따로 L 파일 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프린트 계속 나갈 거니까 공통수학 책에다가 L 파일 하나 끼워서 갖고 다니세요. 프린트 물까지. 우리가 지금 숙제가 도와줘 얘들아. 어디였지? 몇 번? 229번까지. 근데 체크는 하는데 찾기가 어려워. 227번까지. 227번. 227번까지 해서 명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문장
내가 그렇게 주제로 정리해주는 것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은 다 너희들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강조하는 것들은 너희들의 이 마우스로 입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였죠?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내가 나머지만 구하고자 할 때는 어디만 관찰하면 된다. 너희들이 적어놨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기라도 할래요. 지금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만 관심 있고 구하고자 할 때는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224번 문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224번, 여기 같이 했던 거 말고 227번 숙제 우리 같이 했던 문제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225번도 한번 가보자. 복습할 겸. 자,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나머지 조금만 압축해서 넣을게. 나머지는 여기만 관찰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225번을 한번 볼 건데 225번. 자, 바로 1번이 x의 2025제곱, x의 2025제곱을 얘는 힌트를 준 겁니다. 너희들이 2번 문제를 풀 때 괄호 1번의 과정을 거쳐서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쓰지 않고 이 괄호 2번을 먼저 써볼게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2025에 그 다음에 2025 제곱을 얘를 202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이 항등식, 이 나눗셈을 그대로 본따온 항등식을 작성하자. 그래서 우리는 2025가 2025번 곱해져 있는데 이 나누는 숫자하고 2025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굉장히 가깝다. 즉, 둘 다 1차 관계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내가 만약에 2025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나눗셈식을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x에 2025. 참고로 이거는 x라고 적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항상 숫자 주인공은 밑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x의 2025제곱은 요거 하나 뺀 거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요. 관심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몇 차가 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항등식을 이렇게 적었다면 0차 1차 나왔으니까 0차 이하 0차가 와야 되겠죠? 여기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을? 항등식, 비교, 대입, 연결 중에서 우리는 대입을 쓸 수가 있겠죠. 관심 없는 몫을 날리면서 이 나머지에 들어갈 숫자만 얻어내는 방법 자체가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고 1을 집어넣어 보면 좌변이 1의 2025제곱이니까 이 1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저 네모 칸에 들어갈 숫자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0차였거든요. 0차. 따라서 지금 요 항등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완성이 된 거니까 항등식은 비교, 대입, 연결 또다시 원래 목적상 x자리에 2025가 들어가 있는 꼬라지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다시 2025를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2025에 2025라는 놈이 2025 집어넣었으니까 2024로 나눴을 때 2024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관심 없는 몫의 x자리에 2025를 집어넣은 어떤 결과값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2025의 2025제곱은 20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깊게 공부를 해본 친구면 이 QX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2025를 집어넣은 이게 과연 자연수일까? 과연 자연수일까? 그러니까 이 2024 곱하기 어떤 자연수 더하기 1 꼴이어야 이게 진짜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검산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2024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1 꼴로 딱 정수 더하기 1 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로 나누면 어차피 개수가 분수인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정수 개수들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2025를 집어넣은 결과도 당연히 정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얘를 숫자의 나눗셈 검산식으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반드시 그냥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2024로 나눴을 때 그 범위인 0 이상 2024 미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네모칸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2024를 몫에서 여기에 지금 Q에서 하나를 빼거나 더해가지고 2024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넘기거나 해가지고 범위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이 문제는 정답이 그래서 1이겠네요. 예. 첫 번째 풀이 자체가 얘가 그래서 지금 이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자 그런 방법이었고요. 나머지 정리 내가 나누는 숫자를 어떤 x에 대한 1차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1차식으로 작성하면서 동시에 이 나눔을 당하는 숫자도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항등식으로부터 이 뒤쪽에 꽂히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프린트로 만들어준 합동식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합동식인데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해하면 우리가 2025라는 거 2025 이 숫자는 사실 2024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202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025랑 1은 그냥 같은 숫자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나눗셈을 할 때. 내가 그래서 실제로 2025에 뭐 2025제곱이건 뭐 10만 제곱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정답은 그냥 1일 거예요. 얘는 뭐랑 합동인 거니까 여기서 2024 지금 우리가 2024로 나누고 있으니까 빼내면 1에 2025제곱이랑 그냥 역할이 똑같은 거고 이런 기호도 내가 알려주긴 했었지만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마시고요. 2024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만을 볼 때는 2025나 1이나 역할이 똑같으니까 2024를 한 번을 뺀 다음에 1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1에 2025제곱을 제곱하면 그게 그냥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답은 그냥 보자마자 1인 겁니다. 프린트를 여러 번 보시고 꼭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복습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프린트 가지고 내가 추가로 필기도라는 문제들을 한 번 더 했었죠. 다들 필기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특강 프린트에는 문제가 있는데 쭉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전에 11제곱을 150%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 거기 식이 나와 있는 거 2의 81제곱을 2의 81제곱을 31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 프린트물에 만들어 놓은 두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너희들한테 적어놓으라고 했던 게 요거였나? 근데 뭐 적어놨었지? 태린아 뭐 적어놨었지? 6개? 내가 만들어가지고 적어놓으라고 한 게 있었던 거 같은데 6개? 아닌가? 아니나? 아, 10까지 보냈구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저거였구나. 이것도 한 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예를 들면 6의 11제곱 마이너스 1 얘를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세 개만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식이나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주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더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만 관찰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럼 얘도 예시를 잘 생각해야 돼. 거기에 적어준 예시. 우리가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왜 2 곱하기 3에서 발생하는 건지 이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어떻게 얘기했어? 42는 어차피 5로 묶이는 부분 5 곱하기 8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고 38은 내가 5로 나눴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나누기 5의 상황인 거야. 나누기 5의 상황인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 5로 나눴을 때 7번이 들어가고 3만큼 더해진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5로 묶이는 부분과 묶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얘네 둘을 더하건 빼건 곱하건 간에 만약에 곱한다고 한번 해보면 5 곱하기 8 더하기 2 하고 5 곱하기 7 더하기 3을 곱할 거란 얘기인 건데 좀 우리가 전개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놈하고 이놈 곱함으로 만나겠죠.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겨요. 그 이유는 5가 한 번 이상 곱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5가 약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더하기 3이랑 곱해진 거에서도 나머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3 해봤자 5의 배수인 거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여기서도 5가 한 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생길 거고 그러면 결국엔 이 4번의 곱셈에서 우리가 나머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나머지 발생 부분은 결국엔 이 더하기 2와 더하기 3이 곱해진 2 곱하기 3에서만 관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42는 그냥 5씩 막 빼냈을 때 2가 남잖아요. 2랑 역할이 똑같은 거고 38은 3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한마디로 나누는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바꿔도 나머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한 줄을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이렇게 세 줄을 쓰죠. 세 줄. 합동이에요. 얘는 2 곱하기 3이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역할이 똑같아. 뭐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 5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 나머지를 관찰할 때. 그럼 내가 숫자의 스케일을 확 낮췄으니까 얘는 이제 누구나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값이 6이라고 계산됐으니 얘는 진짜 근데 나머지는 아니지. 아직 6은 0 이상 5 미만의 범위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나눗셈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나머지는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2 곱하기 38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 첫 번째 문제도 우리가 1000 이게 11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11번 곱해져 있는 건데 이걸 우리는 998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자고 하는 거지. 나머지. 근데 이 1000이라는 모든 놈들은 내가 998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숫자의 스케일, 즉 절대값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인 거냐면 얘가 998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10번을 곱하면 어차피 전개되는 과정에서 998이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는 한은 결국엔
이 11개의 괄호에서 전부 다 2를 골라서 곱셈으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마치 상수함과도 같은 느낌, 그죠? 오른쪽 플러스 2만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결국 2의 11제곱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나머지는 998이 한 번 이상 반드시 곱셈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 전개라는 게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한다는 것도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2, 이 11개의 괄호에서 전부 다 플러스 2만 채택해서 곱셈으로 연결했을 때 2의 11제곱이 될 건데 어차피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998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써볼게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1000의 11제곱은 결국엔 1000을 빼낸 2의 11제곱이랑 역할이 똑같고 얘가 실제로 계산했을 때 2048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2048을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제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애초에 이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못 구했던 이유는 얘를 계산할 엄두가 안 나서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는 나머지는 어차피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걸로부터 숫자의 스케일을 굉장히 작게 낮춰놨으니까 이제는 나눗셈을 직접 하시면 되겠죠. 그럼 몫이 뭐 2번 들어갈 거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998 2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2가 남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0이다.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0이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저거 조그만 시기가 신경 쓰지 마. 나비니까. 나비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너희들한테 관심 없어 쟤도. 자, 2의 81제곱을 31로 나눠볼게요. 얘도 연습했던 거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 우리 그래서 결국엔 3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 그 놈을 최대한 스케일을 낮추는 게 목적인 거니까 이 2의 81제곱을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센스까지 들어갑니다. 얘는 2의 5제곱을 하시면 우리가 30이고 그러면 31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절대값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32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놈의 전체의 16제곱에다가 2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2의 81제곱은 다시 한번 밑에 써볼게요. 2의 81제곱은 결국엔 32의 16제곱에다가 2가 한 번이 더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 모듈러를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3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이 32는 뭐랑 역할이 똑같을까? 32는 31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는 1. 제일 스케일을 낮춰본다면 1이랑 똑같겠죠. 물론 31을 더해가지고 이 31을 더한 63이랑도 역할이 똑같은 거고 31의 배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끼리는 다 역할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차피 32의 배수 부분으로 앞으로 뺄 거니까. 그래서 여기 31의 배수 부분으로 얘도 얘랑 94나 또 30을 더하면 125나 다 똑같아요. 31을 125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구해도 당연히 답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작아지는 방법을 택한 거고요. 32에서 31을 빼내면 1이고 한 번 더 빼내면 마이너스 30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얘도 역할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이 원래 주어진 숫자에서 나누고 있는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걔를 택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1을 택할 겁니다. 얘는 합동이에요. 31을 1의 16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합동이죠. 31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주어진 숫자는 결국에 2랑 똑같은 거야. 2. 근데 2라는 거는
0 이상 31 미만의 그 나머지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그냥 2예요. 답은 2가 되겠죠. 얘는 2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동식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합동식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연습 문제들이었던 거고, 거기 책에 이제 227번 같은 거 눈으로 풀 수가 있겠죠? 227번 같은 거. 거기 책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볼까? 49의 10제곱. 49의 10제곱.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 해설제는 이 합동식의 풀이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49의 5제곱 더하기 1. 49에 5제곱 더하기 1인 건데, 얘를 뭘로 나눈 거야? 50으로 나누고 있다고 했죠? 얘를 50으로 나누고 있어. 잘 들어, 집중해야 돼. 50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궁금할 때는 이 주어진 숫자들에다가 50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절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한 줄 결론인 거야. 그럼 내가 49 이거 50 한 번 빼면 간단한 숫자로 바뀐다 느낌이 오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의 10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 더하기 1. 1은 이미 작은 거니까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라는 건데, 근데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인 거거든? 근데 얘 1이 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범위, 즉 0 이상 50 미만에 들어가는 숫자가 됐으니까 추가적인 보정 없이 다시 50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정 없이 정답이 1이라는 얘기죠. 답이 1이죠. 그런 겁니다. 나누는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스케일을 낮춰갈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너희들이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저번에 식 버전으로 한번 해봤어. 그 우리 x제곱 너희들 다 적혀 있을 거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런 것들 풀어봤지? 걔를 숫자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6의 11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뒷장에다가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자리 없는 친구들은 6의 11제곱 마이너스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나머지 발생 부분을 캐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주어진 숫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2025랑 나누고 있는 숫자 2024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연결시켜줘야 돼. 그래야 뭐 이런 풀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뼈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랑 나누고 있는 998이라는 숫자랑 밀접하게 얘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서 2의 5제곱을 31이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갔던 거죠. 2의 5제곱이랑 31이랑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 나머지 발생 부분이 어딘가를 체크할 때는 연결고리를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체크가 되죠.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어려울 거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 얘는 연결고리를 어떤 숫자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의 센스. 그나마 내가 쉽게 만들어 본 거거든. 이 우리가 봐봐. 계산을 감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야? 빼기 1이니? 아니죠? 6의 11제곱 얘 때문에 지금 곱셈을 못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게 6의 2제곱만 있어도 이런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 6의 2제곱이면 36에다가 1 뺀 거니까 35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너희들을 계산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6의 11제곱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2의 81제곱이었고 여기서도 1000의 11제곱이었고 저기서도 2025의 2025제곱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뭔가 더하고 빼기로 더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부분이랑 나누는 숫자를 연결시켜줘야 돼. 연결. 그래야 우리가 나머지가 어디서 생기는지 나머지 발생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잘 들어야 돼. 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건 지금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5 플러스 1에 11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5 플러스 1에 11제곱 마이너스 1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당연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이 나누는 숫자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봐봐. 너희들은 당연히 이거 a 더하기 b의 11제곱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1제곱 공식 안 배웠잖아? 안 배웠어? 배웠어. 배운 거야. 전개식. 우리 11개의 괄호 중에서 뭘 선택할래?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자, 이거 전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a 더하기 b의 11제곱인 거니까 결국 11개의 괄호 중에서 전부 다 5 뽑는 거. 이게 마치 최고차 항처럼 자리 잡을 거예요. 맞지? 그치? a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할 거니까 5의 11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1개의 괄호 중에서 10개는 5 뽑고 1개만 1 뽑는 거. 그런 게 11개가 나올 거란 얘기지. 이런 게 11개가 나올 겁니다. 5의 10제곱짜리가. 5, 10개, 1, 1개 곱하면 5의 10제곱인 거죠? 그런 게 왜 11개 나올까? 견문수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11개 나와? 규름아? 이 11개의 괄호 중에서 1을 어디서 뽑을래? 이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괄호에서 1 뽑는 거, 두 번째도 1 뽑는 거, 세 번째도 1 뽑는 거 그렇게 11개의 조합이 완성되겠죠? 너희들 안 되면은 이거라도 생각해 봐야 돼. 3 플러스 1 a 플러스 b 3개짜리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해요. 3개짜리로만 생각해봐도 a 플러스 b면 이거 a, b 뽑는 거 이런 경우 즉 a제곱 b가 몇 개가 나올까? 3개가 나온다.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결국에는 하나 뽑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이 마지막 괄호에서 b 뽑는 거 b, a, 여기서 b 뽑고 a, 여기서 b 뽑고 a 이렇게 3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여서 3a 제곱 b가 전개식에 들어있을 거다 라는 얘기 했었죠. 여기서도 5의 10제곱은 11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의 9제곱짜리 즉 11개 중에서 9개는 5 뽑고 2개만 1 뽑는 것들도 다 쓸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 개수들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몇 개가 있을 거예요. 5에 9개짜리가 몇 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가 쭉쭉쭉쭉쭉쭉쭉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어딘가쯤에 5의 제곱도 몇 개가 있을 거야. 11개의 괄호 중에서 2군데에서만 5 뽑고 9군데에서 1 뽑는 것도 몇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우리가 A, B라고 생각한다면 뭐 A제곱, B의 9제곱짜리가 끝에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5 1개짜리도 있겠지? 5 1개에 1, 10개를 고른 것도 몇 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개수는 사실 이 11개랑 똑같긴 하겠죠. 여기 5 1개를 뽑는 거니까 11 곱하기 5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치 상수함과도 같은 놈 이 1만 11개 뽑는 거 끝에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가운데 있는 이런 개수들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니?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5에 대한 11차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5에 대한 11차부터 10차, 9차, 8차, 2차, 1차, 0차까지 쭈르륵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만 지우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얘를 표현한 식이 얘를 그냥 A, B라고 생각하고 전개한 식이 얘인 겁니다. 잘 따라와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로 나누고 있어? 5로 나누고 있잖아. 5. 이만큼 나머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머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치? 왜? 다 5를 한 번 이상 가지고 있는 항들인 거잖아요. 여기 11개 넘쳐나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지. 생길 수가 없지. 나누어 떨어지지. 나누어 떨어지지. 나누어 떨어지지. 나누어 떨어지지. 정답은 0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의 11제곱을 6의 11제곱 마이너스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0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
5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다. 0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식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을 풀 때 쓰는 방법인 거고, 여기서는 지금 합동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나누는 숫자랑 연결 지어 봤을 때, 관계를 봤을 때 5를 머금지 않고 있는 부분이 0밖에 없다. 나머지는 5를 한 번 이상 가지고 있는 확률밖에 없으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 이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또다시 쉬운 예시 내가 적어준 거 있죠. 이 19라는 걸 5로 나눴을 때 얘를 10 더하기 9라고 썼을 때 19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4잖아? 그 4가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5의 배수 쪽은 절대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0 나오고 여기서는 4 나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나머지도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1분이야? 너 언제 10시 1분 됐어? 어떡하냐? 야, 차 탄 사람 어떡하냐? 시간을 못 봤네. 어떡하지? 혹시 차 타는 사람? 아, 나 진짜 시간을 못 봤어. 미안해. 여기까지 하고 숫자는 정리해서 줄게요. 맞아. 아, 그래야 되겠다. 아니, 시계가 앞에 있는데